안녕하세요. 팀 08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윤혜정 선생님과 남철 선생님 강의 잘 들으셨을 텐데요. 왜 지금까지 남아 계십니까? 네, 아마도 잔소리 들으려고 남아 계신 거겠죠. 오늘 제가 할 잔소리는 이 부분입니다. 대입 2027 그리고 대입에 대한 내용 확인하고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 대입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한 트럭 보낸 어떤 학원 원장의 이야기 하러 온 건 아니겠죠? 그 트럭이 어떤 트럭일까요? 1톤인가요? 10톤인가요? 그게 몇 톤 트럭이 됐던 사실 이걸 학원에서 자랑할 일은 아니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학생, 그리고 주변에 도와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더 칭찬받아야 되고 더 존경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현직 입학사정관이 대입 비밀, 합격 비밀을 알려줬다고요? 수갑찹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신 6등급으로 인서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맞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시를 위해서, 내신은 좀 아쉽지만 정시를 위해 달리면 가능한 거고, 실기 전형을 위해서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게 여러분하고 맞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쪽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불안감 어떠세요? 이거 모르고 쓰면, 원서 쓰면 큰일 난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왜냐? 수시는 6장이나 되고요. 정시도 3장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제대로 하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방향만 제대로 따라오셔도 이런 실수는 생기지 않습니다. 괜히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수험생이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후회를 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구가 이런 후회를 하느냐? 어떤 친구가 무엇으로 후회를 하느냐? 딱 하나죠.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잔소리 하려고 온 겁니다. 게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 보이시죠? 충격, 공포, 큰일 났다, 어쩌냐,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법 어쩌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왕좌왕 하실 거냐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시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과목도 그렇지만 입시에서도 똑같습니다. 결국 기본이 중요한 거죠. 그럼 기본이 어떤 거냐? 그걸 오늘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리고 입시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이면 시행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누군가 채팅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시행계획 봤다. 예, 지금 13만 2천 명 정도 손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행계획을 이렇게 봤다면 여러분은 이미 진짜 입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이 시행계획을 못 보고 안 본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거청국립대 대학의 시행계획 첫 페이지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보이시나요? 25년 4월? 이미 나온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안 보고 뭐 했습니까? 괜히 엉뚱한 쇼츠나 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형별 기본 사항부터 시작해서 전형 요소, 전형 일정까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학이 있고 관심 있는 전형이 있다면 그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입시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2 때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 바로 고3 때 발표되는 5월 말과 8월 말에 발표되는 수시호강과 정시호강입니다. 수시호강과 정시호강은 바로 여러분들의 대입과 관련된 바로 완전판이고 최종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5월 말에 발표되는 수시호강을 보고 원서 언제 쓰는지 아세요? 9월 둘째 주에 씁니다. 그럼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죠? 불과 석 달 남짓한 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3 때 수시호강 확인하고 그때 수시 준비해서 원서 쓸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계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미 대학들은 발표했습니다. 제발 관심 있는 대학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방금 제가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곳 보지 마시고 직접 그 대학의 입학자 가셔서 보시고 거기에서 입결이라든지 요강의 기본 정보 그리고 제가 이걸 강조드립니다. 전형별 안내 책자와 전공 가이드북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걸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끊고라도 가서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과 전형 요소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수시 전형, 정시 전형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어떤 전형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이 있죠, 수시에. 그리고 정시는 어떻습니까? 수능 전형과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전형 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과 전형 어떤 전형입니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내신 성적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옆에 뭐가 써 있죠? 예, 수능 최저가 써 있습니다. 그럼 또 여쭤볼게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있으면 여러분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귀찮게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전형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서류입니다.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 고려대학교, 성균관, 그리고 한양대학교, 그리고 경희대, 잘 보세요. 동국대와 건국대까지가 작년 대입이었고 올해 시립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6 대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선호대학들 중에 위에 대학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2027,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학생에만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숙명여대가 내년에 수능 최저를 폐지하고 서류를 도입합니다. 이건 뭐냐? 교과 성적만 가지고 우리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수능 최저를 도입한 대학들이 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도입하는 대학이 있고 둘 다 도입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행계획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어떤 전형 학과가 있다면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면접은 또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가천대라든지 수원대, 명지대 같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씁니다. 전국에서 가장 원서 접수 개수가 제일 많은 대학이 가천대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도요, 이 가천대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대학이 왜 면접을 실시하냐? 귀찮게. 아니 내가 대학 입학하기도 전에 어떻게 내 얼굴을 보려고 그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 전형을 못 살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성적이 어찌 보면 이 대학들 가기가 조금 불편하고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면접을 통해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 이 지원에서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대학은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보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나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다면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전형입니다. 역시 내신 성적 중요하죠. 당연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활동이나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 1단계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면접도 보죠. 물론 면접을 보지 않는 서류형과 면접을 보는 면접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까지 비중이 높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되겠는데 흉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한 대학들입니다. 소위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올해 기준으로 한양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대학이 있고 내년에요. 중앙대가 성장형 인재를 도입합니다. 게다가 성균관대도요. 원래 최저가 없던 전형에 최저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 알겠죠? 그러면 특히나 제가 지방을 다녀보면 학생들이 한숨을 쉽니다. 선생님, 종합전형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최저까지 걸고 있다고요? 제가 한 번 더 놀래켜 드릴게요. 이 대학의 수능 최저가 3합 6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헉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쯤이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만약에 헉이라고 하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접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활동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키우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잘 준비하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어떨까요? 논술은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신 성적 사실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신은 어떻다? 그냥 거들 뿐입니다. 지금 현재 교과를 반영하는 비율 자체가 30-40%에서 지금 거의 10%, 20% 또는 아예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논술을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논술 전형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준비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전략적으로 몇 대학을 잡고 준비를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지금 사실 실적 전형 자체는 거의 다 사장됐다 볼 수 있는데 실기 전형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죠. 특히나 미술이나 체육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나 원래 미술 잘했잖아. 운동 잘하잖아. 고등학교 2학년 성적 다 떨어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진짜 이 실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바로 이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죄송합니다. 중앙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탁월한 어떤 실력, 교과와 종합 전형의 준비가 잘 된 친구이거나 아니면 실기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만 수시에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앙대 논술 전형도 역시 신설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정시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 여러분들 수능하면 뭐가 떠오르죠?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이고 숫자만 떠오를 겁니다. 그 숫자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죠. 그런 이런 숫자만 활용해서 대학이 선발하면 나는 정말로 딴 거 다 때려치우고더라도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최근 23 대입에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4 고려대학교 올해 2026 대입에서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 같은 대학들 그리고 27 보이시죠 또 동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선생님 성균관대가 중복됐는데요. 제가 색깔을 달리 했죠. 성균관대는 올해 학생부만 반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2027에서 심지어 정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합니다. 게다가 3합 6이라는 수능체 장려 기준을 걸고 있어요. 사범대 4개 학과에서 각 10명씩 총 40명을 선발합니다. 마지막 실기 전형입니다. 수시에도 실기 전형이 있는데 정시에도 실기 전형이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정시의 실기 전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있는 전형 요소들도요. 다 중요도 순으로 써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정시에서 실기 전형은요. 1번이 성적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제가 고3 담임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항상 초반에 합니다. 실기하는 친구들 다 모여봐.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얘들아 학원 다니는 거 다 좋은데 학원만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학원만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실기가 없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실기를 살리기 위해서 성적이 돼야만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군을 소위 높일 수 있고 선호대학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기를 더해서 합불이 결정된다라고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한 페이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내가 겨울방학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중에 가장 최신 자료가 뭐냐? 바로 2027 시행계획입니다. 2027 시행계획 전국 자료 다 살펴서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떠냐? 과거부터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027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앞으로 한 7, 8분 정도 하나의 질문만 던질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질문 꼭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꼭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방송사고 아니에요? 자, 생각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보였던 2027 대입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아래에 보이시죠? 교과 전형부터 시작해서 종합, 논술, 실기, 수능 전형까지 있는데 이 전형들이 갖고 있는 비율입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비율이 높죠? 네, 교과 전형이 가장 비율이 높잖아요. 이 비율을 생각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교과 전형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하죠? 어떤 전형이 중요합니까? 세계대학 볼까요? 어떤 전형이 중요합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2027 전체를 봤을 때 교과전형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면 안 되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과전형은 굉장히 간편한 전형이에요. 여러분들 원서 쓸 때 나중에 클릭, 결제, 끝입니다.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성적은 다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선호도가 떨어질수록 교과전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세계대학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찮게 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귀찮게 합니까? 종합전형으로. 과목 선택 제대로 했니? 거기에 걸맞는 활동 제대로 했어? 아, 그러면 면접 보러 와야지. 면접으로도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 최저까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 허들들, 여러분들은 여기 중에서 몇 개가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몇 개를 더 해야 되죠? 또는 이번 겨울방학 때 뭘 더 해야 됩니까? 정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추가 학습이 필요하죠? 게다가 엄청난 수의 N수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하루라는 겁니다. 단 하루에 보는 이 시험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해본 선배들한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위 스카이 이 세계 대학은 귀찮은 전형을 실시해도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눈 떼지 마십시오. 15개 대학은 어떨까요? 분위기 비슷하죠. 분위기 비슷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떨까요? 수도권 전체를 확대했더니 교과가 좀 늘고 종합, 정시가 좀 줄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다? 아, 아무래도 학생들을 귀찮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학생들을 어쨌든 우리 대학으로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비율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거점 국립대입니다. 저와 분위기 똑같죠. 거점 국립대를 학생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최선호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럼 거점 국립대를 희망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교과 전형에 대한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적 기반으로 하고 다만 차이점은 뭐냐? 거점 국립대는 다른 지방대학과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부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교대입니다. 교대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종합전형을 실시해야죠. 우리 귀여운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뽑는 대학입니다. 당연히 종합전형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경쟁률이라든지 입결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정말 내가 교대를 희망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무슨 질문 드렸죠?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 대학의 그룹들을 제가 표현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대학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든 아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겨울방학을 앞두고 우린 뭘 해야 될까? 나한테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전형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쓸 전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야 요즘 대입이 어떻더라. 그래서 교과전형이 중요하대. 선호대학 가려면 종합전형 준비해야 된다더라.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을 희망하고 나는 뭐가 주력 전형이고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까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겨울방학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재학생들이 그나마 좀 더 많이 볼 테니까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정시 N수생의 합격 비율입니다. 갑자기 왜 N수생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경희대 올해 자료입니다. 2025 대입이죠. 2025 대입. 보시면 정시 N수생 비율 자체가 거의 70%에 육박하죠. 경희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호 대학들은 대부분 이렇다 보시면 되고 심지어 80%에 육박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시가 재학생들에게 유리한가요? 훨씬 더 편한가요? 나는 자신 있나요? 반대로 이걸 볼까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종합전형입니다. 경희대의 종합전형 어떻습니까? 재수행과 N수행과 그리고 재학생 비율.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보시죠. 가장 먼저 교과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학교마다요. 대학마다입니다.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요. 라면서 서울대는요. 각 고등학교별로 2명씩만 지원하게 합니다. 현재 연세대 10명, 고대 12명 등 대학의 인원수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입니다.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 대학 쓰고 싶으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있는 대학 쓰고 싶냐고요. 여기요? 사사보면? 이게 제일 편해서 인원 제한도 없고 수능 최저 없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대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게 쓰여져 있어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은 보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 여기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여기서 내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뭘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2027은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근데 왜 안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 더 가볼게요. 이 대학들에 제가 색을 칠해 볼 겁니다. 어떤 색을 칠하냐?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과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사실 교과 전형에서 서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대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전형을.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그냥 넣어둔 거고요. 다른 대학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서울대를 비롯해서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그리고 시립대, 건국대, 숙명여대, 동국대 같은 이런 대학들이 다 빨간색 글씨가 보이시죠? 서류를 반영한다고요. 교과 전형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려대나 동국대 같은 대학은 빨간색을 두 글씨를 표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 글씨만 빨간색으로 된 대학은요.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 부분, 즉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부분에 국한해서 서류를 봐요. 과목 선택 제대로 했니?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데 관련 과목의 성적은 어떨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근데 고려대와 동국대는 그 범위보다 조금 더 학생부를 더 넓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표시한 거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 어떻습니까?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수원대와 가천대 같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들의 위쪽 1, 2, 4분면이 뭐죠?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 데칼코마니 아시잖아요, 그렇죠? 발음이 괜찮았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세계 합 최저를 갖고 있는 대학들, 저 서울대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합 7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괄호 열고 2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탐구를 2과목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는.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그럼 서울대뿐만 아니라 어떤 게 보이시죠? 이제 서울교대, 성균관대라든지 경희대가 보이시죠. 원래 올해 2026 대입까지는 서울대와 경희대만 있었어요. 그런데 2027에 성균관대도 탐구 2과목, 서울교대는 원래 4합10에서 2합 6으로 최저를 조금 완화하면서 탐구를 2과목. 이런 변화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이면 이걸 눈치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합 최저 라인에 있는 여러 대학들,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공부 성적이 괜찮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라면 이 대학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신 성적만 가지고 이 대학을 갈 수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꼭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수능 최저가 이렇게 강화된 대학들도 있어요. 성균관대가 한 과목에서 2과목으로 수능 최저 탐구를 이렇게 바꿨고요. 외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외대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있었을 때 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1개 3등급에서 1개 6등급, 그리고 가톨릭대는 원래 2합 7이었는데 2합 6인 어떤 계열이 조금 생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역시 2합 7에서 2합 6으로 약간 상승시켰고요. 완화한 대학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익대 같은 경우는 3합 8에서 2합 6으로 2합 5로 수능 최저를 완화했고, 교대 역시 수능 최저를 좀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놓고 봤을 때 방학 동안 나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지? 국수형 중에 뭘 공부를 할까? 탐구 중에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 그리고 탐구는 몇 과목 공부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런 걸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전체 판을 저만 알면 돼요.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대학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대학군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5개에서 또는 많게는 한 10개 남짓까지 후보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대학들 살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행계획 살피는 거 처음에는 2~3시간 걸려요. 다음 대학이요? 1시간. 다음 대학이요? 30분. 그 다음 대학?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형, 원하는 대학,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런 데서는 힌트만 얻어가시면 된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종합전형 가볼게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 관심이 많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종합전형 왼쪽에 있는 이 학업 역량부터 시작해서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2018년 4월 4일 날 건대 새천년 기념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대학들이 조금 다르게 발표를 한 게 2022년 2월 달에 제주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빨리 알고 싶어서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전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평가 요소를 이해한다는 건요, 내가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게임이든 게임을 하는데 내가 룰도 모르고 어떻게 뛰어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평가 요소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학생부, 그리고 평소에 어떤 내가 참여도, 성적, 그 다음에 모의 성적까지 다 두루두루 확인하셔서 도대체 나에게 유리한 전형은 뭐고 나에게 불리한 전형은 뭐며 나는 어떤 전형 요소를 더 추가해서 이번 겨울방을 보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전형 요소가 가장 중요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한테 중요한 전형 요소예요. 그럼 힌트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선호 대학 6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개 대학에서 1번으로 꼽는 게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개 대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대학은 어떻냐? 바로 진로 역량을 1번으로 꼽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꽤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더욱더 나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내신 성적은 당연히 유지해야겠지만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진득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깊이 있게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6개 대학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선생님? 예, 진로 역량이 1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쓴 학생이 서류나 그리고 교과 성적이 대부분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수행평가. 이 정도 활동했으면 됐지. 동아리. 그러고 그만둬 버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록해 주실까요? 딱 그 정도로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 때 친구들, 4등급 때 친구들이 다들 그냥 똑같은 대학에 가서 똑같은 학과에 썼는데 다른 친구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류 자체가. 그냥 비슷해요. 사실 지금 전형평가를 올해 마친 대학 그 분과 어떤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는데 예전보다 아이들이 서류가 다 비슷하다. 튀는 친구들이 없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선을 긋고 활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나는 성적이 이 정도야. 나는 활동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하시면요.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진로 역량, 내가 정말 뛰어난 학업 역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 기록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진로가 명확한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계열 수준으로 어떤 계열 수준 뭐죠? 나는 인문 계열이야. 난 사회 계열이야. 나는 어문 계열인데 나는 그냥 공학이야, 메디컬이야. 이런 계열들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평가들조차도. 그런데 보통은요. 이렇게 진로가 좀 명확하고 계열 수준으로 결정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성적이 좋은 편이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주변에도 보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고 약간 소극적으로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죠.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쪽 부분의 친구들이 성적이 좋다면 이쪽은 어떨까요? 네, 그래도 성격은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통 보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우린 과연 뭘 해야 될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미 제가 최선호 대학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대학 그룹까지 어떤 전형 요소가 중요한지에 대한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 잘 보세요. 성적이 좋은 편에 있는 친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담임선생님께서 진로 진도를 하실 때 야, 학과 좀 바꿔도 돼. 괜찮아. 이런 얘기 했었을 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왜? 이미 있잖아요. 성적이 좋은 친구는요. 뭘 못해요. 6개 대학 쓸 친구들요. 다 내신 성적 1점 중반 이내 그 전후의 친구들입니다. 걔들이 뭘 못합니까?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로로 방향을 틀어도요. 대학이 충분히 양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충분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됐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성적 좋게 받고 나의 진짜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친구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표현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이 해당되는 그룹에 있죠. 내신 2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일반고 기준으로 저는 사실은 5등급 초반까지면 충분히 인서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어떠냐? 진로 역량이 뛰어나면 돼요. 재작년 저희 반 예를 하나 간단히 들어볼게요. 내신 5등급 때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머지 등급이 다 5등급 때 이렇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프랑스어를 선택하고 프랑스어 회화를 듣고 그 등급이 1, 2등급이었어요. 이 친구가 불문과를 썼을 때 대학 교수님,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다른 성적은 좀 아쉽지만 이 친구 이런 불어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역량 나쁘지 않은걸? 이 친구가 5등급 때 친구지만 이 친구가 경쟁하는 친구는 그래봤자 4등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쁘게 보일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 친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그 친구 다 인서울 했거든요. 소위 대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돼야 된다.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 팀 08 친구들 2학년 2학기가 아직 남았죠. 기말고사 보고 나서 좀 있으면 또 수많은 기록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기록을 할 때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하시면서 좀 준비하시면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그걸 더 심화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성격만 좋은 친구들 명심하셔야 돼요. 패는 줘야죠. 제가 진짜 잔소리 한 번 더 할게요. 5등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6, 7등급 이하의 친구들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7등급, 8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펜도 지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선생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펜은 지고 하나부터 해서 학업 역량이 됐든 진로 역량이 됐든 공동체 역량이 됐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하자. 그러면서 성장하고 진로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대학의 전형요소 파악 꼭 하십시오. 제가 라인은 그어드렸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좋아하는 대학은 다 다를 거거든요. 그 대학 꼭 입학처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열 수준으로 결정된 친구들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죠? 급식 먹는 거 말고요. 수업 창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1, 2, 3학년 전체에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참여하시고 연결 지속하라고요. 그런데 힌트를 드릴 부분 바로 이겁니다. 심화 확장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심화 확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하나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거기 가면 수많은 힌트들이 있어요. 게다가 왜 합격 수기집을 우습게 봅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학과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갔다는데 그걸 왜 따라하지 않는 거죠? 그거보다 좋은 교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이 심지어 이렇게 예쁜 표지를 가지고 우리 대학 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한단다 라고 힌트를 다 주고 있는데 왜 엉뚱한 데에서 정보를 찾고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1, 2, 3학년 전체에서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했든 지금까지 한 활동을 꼭 복기하십시오. 그 복귀한 활동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 이 부분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조금만 더, 한 발 더. 이런 식으로 가시면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 됐고 어떤 활동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수업과 창체 활동 중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으니까 깊이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한 학기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시작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야 될까? 사실 앞에서 선생님도 이미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언제부터입니까? 빨리 답하세요. 언제부터냐고요? 예, 기말고사 끝나는 날부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죠? 사실 이게 좀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3월 중순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3월 중순까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고3 돼서도. 이게 뭘 의미하냐? 제가 왜 굳이 3월 중순까지 잡았냐? 그래야 석 달이 나옵니다. 석 달. 석 달이라는 이 90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석 달 남짓이면 곰도 사람이 돼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사람이 되려면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바꾸고 싶으면 이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럼 또 얘기해 볼게요. 자, 90일 나왔습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은, 날은, 일정은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입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90일이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과감하게 적어도 10 이상을 곱하고 싶습니다. 그럼 적어도 900시간이 나오죠. 제가 근데 왜 900시간을 얘기하느냐? 몇 과목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900시간이 주어졌어요. 째째하게 곱하기 5하고 그러지 마세요. 8, 9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7, 800시간 이상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근데 왜 7, 800시간 이상, 900시간까지 얘기했느냐? 겨울방학 동안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몇 과목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과목밖에 못해요. 제발 어설프게 3과목, 4과목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수형 중에 하나, 탐구 중에 하나, 질적인 변화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적어도 국수형에는 500시간, 탐구는 적어도 200에서 300시간 이상을 투입하시면 여러분은 곰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3의 삶입니다. 저는 이게 달팽이로 표현해 볼게요. 달팽이 어떻습니까? 느리죠, 사실은. 그런데 저기 스튜디오에 어딘가에 달팽이 한 마리가 있다고 했었을 때 아마 저기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저 멀리 있었지만 지금 거의 37, 8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 달팽이는 이미 저한테까지 다 다가왔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노력이 지속되면 얼마든지 그걸 목표까지 이룰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시죠. 왼쪽에 1이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1부터 쭉 숫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 27까지 보일 겁니다. 1.0과 1.0 보이시죠? 같은 축이에요. 1.01과 그 다음에 1.01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저는 지금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눈 깜빡거리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강의 끝났을 때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꼭 한번 해보세요. 365가 나왔습니다. 365는요. 여러분 삶에 1년이라는 숫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이라는 이 숫자는요. 아무리 곱해도 1.0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곰으로 살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1.01. 1.01, 1.01은 뭐냐? 단 1%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꾸준히 참 힘들겠지만 쉼 없이 할 수 있다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대충 느낌 오시나요? 지금 수능까지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369일 남았습니다. 와, 이 숫자보다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단 1% 노력이라도 방학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수험생활까지 꾸준히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1%의 노력을 위해서 계속 함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입시정보 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